2024년 10월 15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장례식장 빈소 앞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슬프지가 않았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는데 말이다. 사람들은 내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슬프시겠어요. 힘내세요, 사모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물을 흘려야 할 것 같아서 억지로 눈을 찡그려 봤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 50년이라는 세월. 반세기를 함께 살았다. 24살의 맞선으로 만나 26살에 결혼했다. 딸 하나를 낳아 키웠고 시부모님을 20년 넘게 모셨다. 그렇게 늙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었다. 함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건 슬픔이 아니었다. 오히려 공허함이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 엄마 좀 쉬었다 와. 딸 미경이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42살. 딸도 이제 중년이었다. 괜찮아. 여기 있어야지. 그래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잠깐이라도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내 자리였다. 50년 아내의 자리.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 장례식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봤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검은 원피스에 굽 높은 구두.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남편의 회사 사람일까? 아니면 친척? 하지만 저렇게 젊은 친척은 없었다. 여자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절을 하는 내내 여자의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 누구야? 처음 보는데. 회사 사람인가? 나도 궁금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왜 저렇게 우는 걸까? 절을 마친 여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내 쪽으로 걸어왔다. 가까이서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한참을 운 얼굴이었다. 여자가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었다. 나는 당황스러워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여자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사모님.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은 컸다. 저도.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저도 유족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유족? 무슨 말인가? 유족이라니. 남편의 유족은 나와 딸뿐이다.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와 여자에게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뭐라는 거야? 유족이라고? 설마. 잠깐만요. 딸 미경이가 달려왔다. 그리고 여자의 팔을 잡아 끌었다. 당신 누구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죄송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일어났다. 미경이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굽 높은 구두 소리만 쨍쨍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족. 저 여자가 남편의 유족이라니. 무슨 뜻일까? 혹시 남편이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던 걸까? 5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엄마, 괜찮아? 미경이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장례식은 그렇게 끝났다. 마지막 발인을 하고 화장장에 갔다. 남편의 몸이 불에 타제가 되는 걸 봤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한 줌의 재가 되는 걸.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남편 없는 집. 이제 나 혼자인 집.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멍하니 앞을 바라봤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니,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던 여자. 저도 유족입니다라고 말한 여자. 혹시 남편이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던 걸까? 젊은 여자를. 나보다 30살이나 어린 여자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5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살았다.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나는 남편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화가 많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잘 잤어? 하고 저녁에 오늘 뭐 먹을까? 하는 게 전부였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그냥 살았다. 함께 늙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나 몰래. 조용히. 핸드폰이 울렸다. 미경이었다. 엄마, 괜찮아? 내가 가볼까?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근데 엄마, 그 여자 말이야.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 가서 같이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아빠 휴대폰이랑 서류들 좀 확인해 보자. 응, 그래야겠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소파에 기댔다. 50년. 반세기. 그 긴 세월이 거짓이었을까?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남편이 죽었을 때는 나오지 않던 눈물이 지금은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울 수 없었다. 진실을 알기 전에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영정 앞에서 울던 모습. 저도 유족입니다라고 말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물어보고 싶었다. 당신 나를 사랑했어요? 아니, 그보다 먼저. 나는 당신을 사랑했을까? 10월 16일 아침. 나는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을 뜨고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침대 옆자리를 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50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거실로 나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릴 뿐이었다. 이제 나 혼자다. 커피를 끓이려다 말았다. 식욕도 없었다. 그냥 소파에 앉았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해야 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나는 옷장을 열었다. 남편의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검은색, 회색, 남색. 하나씩 꺼내 보았다. 냄새를 맡았다. 남편의 냄새가 났다. 세제와 담배가 섞인 그 익숙한 냄새. 서랍을 열었다. 양말, 속옷, 손수건. 평범한 것들 뿐이었다. 다른 여자의 흔적 같은 건 없었다. 다음은 남편의 서재였다. 30년 동안 거의 열지 않았던 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가 났다.
책장에는 경영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 볼펜, 메모지, 클립. 평범한 것들. 두 번째 서랍. 영수증, 명함. 역시 평범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다. 순간 손이 멈췄다. 통장이 있었다. 꺼내보았다.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처음 보는 통장이었다. 천천히 펼쳤다. 입출금 내역이 보였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매달 300만 원씩 출금되어 있었다. 5년 전부터 매달 빠짐없이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60개월 300만 원 곱하기 60개월 1억 8천만 원. 입금처를 확인했다. 서윤아. 어제 장례식에 온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손이 떨렸다. 통장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1억 8천만 원. 왜? 무슨 이유로?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다. 딸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미경아.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이상한 돈을 쓴 것 같아. 뭐? 통장이 나왔어. 5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1억 8천만 원을 어디론가 보냈어. 누구한테?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어제 그 여자. 서윤아. 전화기 너머로 미경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침묵. 엄마, 지금 바로 갈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응. 전화를 끊었다. 다시 통장을 들여다봤다.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끝없이 반복되는 숫자들. 왜 이 돈을 그 여자에게 보낸 걸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빚? 협박? 뭔가 약점이라도 잡혔던 걸까? 아니면 정말로 사랑이었을까?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힘이 빠졌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 나 몰래 1억 8천만 원을 30살이나 어린 여자에게. 눈물이 났다. 드디어 남편이 죽었을 때는 안 나오던 눈물이 지금은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억울했다. 배신당한 것 같았다. 50년.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하고 딸 키우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살았는데. 그런데 남편은 나 몰래 1억 8천만 원을 다른 여자에게. 눈물을 닦았다. 울면 안 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은 나를 배신했다. 50년 동안 나를 속였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1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다. 미경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들어왔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 나는 소파 위에 통장을 가리켰다. 미경이는 통장을 집어들고 펼쳤다. 그리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1억 8천. 이게 뭐야? 나도 몰라. 오늘 아침에 아빠 서재 서랍에서 찾았어. 이거 입금처가. 서윤아네. 장례식에 온 그 여자. 그래. 그 여자야. 미경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아빠 휴대폰 있어? 책상 서랍에 있어. 미경이는 서재로 들어가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비밀번호 알아? 생일로 해봐. 잠금이 풀렸다. 역시 생일이었다. 미경이는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있다. 뭐가? 서윤아. 전화번호, 문자 내역. 심장이 쿵쾅거렸다. 뭐라고 써 있어? 미경이가 화면을 보여줬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남편 수술 잘 끝났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2019년 11월. 사장님, 남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주에 퇴원한다고 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사장님, 남편이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모두 사장님 덕분입니다. 2021년 8월. 휴대폰을 들고 읽고 또 읽었다. 남편? 수술? 은혜? 무슨 말이지? 엄마.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가 그 여자 남편 수술비를 댄 것 같아. 뭐? 그 여자 남편이 아프니까 아빠가 도와준 거지. 나는 미경이를 빤히 쳐다봤다. 그럼 바람 핀 게 아니라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문자를 보면 다시 휴대폰을 봤다. 엄마, 이거 봐. 2019년부터 그 여자가 계속 감사하다고. 아빠는 거의 답장 안 하고 휴대폰을 빼앗다시피 집었다. 문자를 하나하나 읽었다. 정말로 그랬다. 서윤아는 계속 감사하다고 보냈다. 남편은 짧게만 답장했다.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아니라는 건가? 그냥 도와준 것뿐? 하지만 왜 1억 8천만 원이나? 엄마, 이 여자 남편이 누군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일단 이 여자한테 전화해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미경이는 서윤아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 장례식에서 본 그 여자였다. 서윤아 씨? 미경이가 차갑게 물었다. 네. 누구세요? 박진수 사장님 딸입니다. 지금 우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당장 와주세요. 안 오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미경이가 전화를 끊었다. 엄마, 저 여자 올 거야. 그때 물어보자. 나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은 왜 그 여자를 도왔을까? 1억 8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5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을 정도로 그 여자가 특별했던 걸까?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흐렸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서윤아였다. 현관문을 열었다. 여자가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들어오세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목소리인데도 낯설었다. 거실. 3명의 여자가 마주 앉았다. 나, 미경이, 그리고 서윤아.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서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례식에서 제가 너무 설명해 주세요. 미경이가 말을 끊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이 돈이 뭔지. 미경이는 통장을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1억 8천만 원. 5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설명해 주세요. 서윤아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제 남편이 5년 전에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간암? 3기였어요. 수술비가 2억 가까이 필요했고 저희한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서윤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병원 진단서였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미경이가 집어들었다. 나도 함께 봤다. 환자명 김태준. 진단명 간세포암종 3기. 수술 예정일 2019년 10월 28일. 예상 비용 1억 9천만 원. 사장님이, 박진수 사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서윤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제 남편이 사장님 회사에서 15년 동안 일했어요. 말단 직원이었지만 사장님은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술비를? 미경이가 물었다. 네. 사장님이 전액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5년 동안 항암 치료비, 재활 치료비 계속 도와주셨어요. 서윤아가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사장님은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특히 사모님께는. 그 여자가 나를 쳐다봤다. 사장님은 사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러신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올해 여름, 제 남편이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완치? 네. 5년 만에. 기적이에요. 사장님 덕분에. 서윤아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래서 장례식에 갔어요. 사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저도 유족입니다는 무슨 뜻이었어요? 내가 물었다. 처음으로. 서윤아가 나를 봤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다. 저도 사장님을 그리워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슬프다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실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사장님은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방이 조용해졌다. 미경이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렇다면 바람이 아니었던 거네. 남편은 그냥 도와준 것뿐이었구나. 하지만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가보셔도 돼요. 미경이가 말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윤아가 일어섰다.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문이 닫혔다. 서윤아가 떠났다. 나와 미경이만 남았다. 침묵. 엄마. 미경이가 불렀다. 응. 솔직히 물어볼게. 미경이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슬펐다. 엄마는 아빠 사랑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50년 동안 엄마는 아빠를 사랑한 적이 있어? 미경이가 나를 똑바로 봤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 엄마랑 아빠. 대화가 없었잖아. 같은 집에 살았지만 남이었잖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빠가 왜 그 여자 남편을 도왔는지 알아? 아마도 아빠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야. 엄마는 아빠를 필요로 한 적이 없잖아. 미경아, 엄마 솔직하게 대답해줘. 엄마는 아빠 사랑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사랑했나? 50년 동안?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미경이가 한숨을 쉬었다. 나간다. 일어섰다. 가방을 들었다. 미경아, 잠깐. 엄마. 아빠 인생도 있었어. 엄마 인생만 있는 게 아니야. 문이 닫혔다. 딸도 떠났다. 혼자 남았다. 텅 빈 거실. 나 혼자.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경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는 아빠 사랑했어? 나는 사랑했을까? 26살의 맞선으로 만났다.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그 해에 결혼했다. 그냥 결혼했다. 사랑?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냥 살았다. 50년을 시부모 모시고 딸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게 전부였다. 남편을 사랑한 적이 있나? 없다. 한 번도. 눈물이 났다. 이번엔 억울함이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공허함. 텅 빈 항아리 같은. 나는 거울을 봤다. 거실 벽에 걸린 큰 거울. 67살의 여자가 보였다.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낯설었다. 이 사람이 나인가? 67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박영자, 67살, 50년 아내, 42년 엄마. 하지만 박영자는 누구지? 모르겠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번엔 소리를 내며 50년이 무너졌다. 50년이 거짓이었다. 아니, 거짓이 아니었다. 그냥 없었다. 사랑이, 마음이 없었다. 다음 날 일어나지 못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다. 미경이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는 아빠 사랑했어?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오후가 됐다. 겨우 일어났다. 거실로 나왔다. 텅 비어 있었다. 장롱을 열었다. 위쪽 칸, 먼지 쌓인 상자, 결혼 앨범, 꺼냈다. 소파에 앉았다. 천천히 펼쳤다. 1980년 4월 12일, 결혼식 날, 흑백 사진, 한복 입은 나, 양복 입은 남편, 둘 다 웃고 있었다. 어색한 미소. 처음 만난 건 그 한 달 전이었다. 맞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첫 대화였다. 두 번째 만남. 약혼. 세 번째 만남. 결혼식. 사랑. 그런 건 없었다.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 그냥 결혼하는 거였다. 그게 당연한 거였다. 다음 페이지. 신혼여행. 제주도. 바다.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다. 손은 잡지 않았다. 얼굴은 바다를 보고 있었다. 서로를 보지 않았다. 또 다음 페이지. 신혼집. 좁은 원룸. 남편은 출근했다. 나는 집에 있었다. 대화가 없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 그래. 그게 전부였다. 1년 후. 시댁으로 들어갔다. 시부모님을 모셔야 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났다. 밥을 했다. 청소를 했다. 빨래를 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다. 반찬이 짜다고, 방이 깨끗하지 않다고, 빨래가 덜 말랐다고. 나는 참았다. 그게 당연한 거였다. 남편은 회사에 갔다. 저녁 늦게 돌아왔다. 피곤한 얼굴. 오늘 힘들었어? 응. 대화가 줄어들었다. 하루에 몇 마디. 아니, 원래 대화가 많지 않았다. 2년 후. 딸을 낳았다. 미경이. 작고 빨간 아기. 남편은 기뻐했다. 하지만 말은 없었다. 수고했어. 그게 전부였다. 딸을 키웠다. 밤새 울었다. 잠을 못 잤다. 혼자 키웠다. 남편은 회사에서 바빴다. 주말에도 일했다. 아빠는 언제 와? 딸이 물었다. 바쁘시대. 그렇게 대답했다.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만 남았다. 딸은 학교에 갔다. 남편은 회사에 갔다. 나는 집에 있었다. 대화는 더 줄어들었다. 잘 잤어? 응. 오늘 뭐 먹을까? 아무거나. 그게 전부였다. 30년이 지났다. 딸이 결혼했다. 집을 나갔다. 이제 둘만 남았다. 남편과 나. 텅 빈 집. 조용한 저녁. 각자 방에 들어갔다. 나는 안방. 남편은 서재. 문을 닫았다. 40년이 지났다. 남편이 퇴직했다. 이제 집에 있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다. 오히려 불편했다.
아침에 마주쳤다. 잘 잤어? 응. 저녁에 마주쳤다.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TV를 봤다. 각자. 나는 드라마. 남편은 뉴스. 같은 공간. 다른 세계. 50년이 됐다. 금혼식 사진을 찍었다. 호텔에서. 둘 다 늙었다. 주름이 가득. 머리가 휘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어색한 미소. 50년 전과 똑같은 앨범을 덮었다. 50년. 반세기.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늙었을 뿐. 눈물이 났다. 슬픔이 아니었다. 후회도 아니었다. 그냥 허무함이었다. 50년이 뭐였을까?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섰다. 67살의 여자.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박영자. 나는 누구지? 50년 안에. 하지만 사랑하지 않았던. 42년 엄마. 하지만 외로웠던. 67년 박영자. 하지만 나를 모르는. 거울을 봤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나였다. 창밖을 봤다. 가을이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노랗게, 빨갛게, 바람에 흩날렸다. 50년도 저렇게 흩날리는 걸까? 소파에 앉았다. 또 울었다. 이번엔 조용히, 눈물만, 소리 없이. 또 하루가 지났다. 서재로 갔다.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다. 책장, 책들, 하나씩 꺼냈다. 먼지가 날렸다. 경영서적, 자기계발서, 소설 몇 권, 뒤쪽 깊은 곳, 손이 무언가에 닿았다. 꺼냈다. 가죽 노트, 낡은 표지, 일기,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작은 자물쇠, 잠겨 있었다. 망설였다. 남편의 일기, 사적인 것. 하지만 이미 남편은 없었다. 서랍에서 가위를 찾았다. 자물쇠를 끊었다. 딸깍 펼쳤다. 2019년 1월 1일. 새해다. 67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영자와 대화가 없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니, 처음부터 이랬다. 손이 떨렸다. 다음 페이지. 2019년 3월 5일. 김태준이 찾아왔다. 15년 전 입사한 직원. 말단이지만 성실한 사람. 간암이라고 했다. 3기. 수술비가 없다고. 도와주기로 했다. 영자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이다. 아니, 관심이 없을 것이다. 심장이 아팠다. 2019년 10월 28일. 김태준 수술 잘 끝났다. 부인 서윤아 씨가 병원에서 울었다. 고맙다고.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언제 누가 나를 그렇게 봐줬을까? 다음 페이지. 2019년 11월 20일. 서윤아 씨가 문자를 보냈다.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영자는 한 번도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아니, 나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떨어졌다. 일기장에 2020년 8월 10일. 김태준이 퇴원했다. 직장에 복귀했다고. 서윤아 씨가 찾아왔다. 손을 잡았다. 울면서 고맙다고. 처음으로 느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영자는 나를 필요로 한 적이 없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2021년 5월 3일. 김태준 가족이 찾아왔다. 7살 아들. 민준이. 아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가슴이 뭉클했다.
내 딸은 언제 나한테 고맙다고 했을까? 2023년 7월 15일. 퇴직하고 2년. 집에만 있다. 영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가 없다. 각자 다른 방에 있다. 이게 결혼인가? 이게 50년인가? 2024년 6월 30일. 김태준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5년 만에. 서윤아 씨가 울면서 전화했다. 기적이라고. 사장님 덕분이라고. 나는 누군가의 기적이었다. 영자에게는 한 번도 기적이 아니었지만 2024년 9월 30일 마지막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심장. 오래 못 간다고. 영자야. 미안하다.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도 외로웠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다. 나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서윤아 씨를 도와주면서 처음으로 그걸 느꼈다. 후회는 하지 않는다. 미안하다. 일기장을 덮었다. 울었다. 소리내어. 남편도 외로웠구나. 남편도 사랑받고 싶었구나. 나는 몰랐다. 50년 동안 몰랐다. 남편이 외롭다는 걸, 남편이 필요로 한다는 걸, 나만 외로운 줄 알았다. 나만 필요하지 않은 줄 알았다. 하지만 남편도 그랬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외로움을 살았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당신, 목이 메었다. 당신도 외로웠구나. 미안해. 나도 미안해.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었다. 아름다웠다. 50년 동안 한 번도 함께 노을을 보지 않았다. 이제야 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냥 외로웠던 것뿐. 일기장을 내려놓았다. 남편의 마지막 말. 후회는 하지 않는다. 나는 후회하나?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는 안다. 이제 너무 늦었다. 사흘이 지났다. 움직이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봤다. 햇살이 들어왔다. 먼지가 춤췄다. 공기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느리게. 밥을 먹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물만 마셨다. 조금씩. 미경이가 전화했다. 엄마 괜찮아? 응. 밥은 먹어? 먹어. 거짓말이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갈까? 아니. 혼자 있고 싶어. 알았어. 힘들면 전화해. 전화를 끊었다. 다시 창밖을 봤다. 남편 사진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젊은 남편. 24살. 웃고 있었다. 어색하게. 당신. 사진에게 말을 걸었다. 외로웠지?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하지만 계속 말했다. 나도 외로웠어. 눈물이 났다. 우리 왜 이렇게 살았을까?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처럼. 거실을 걸었다. 남편이 앉던 소파. 앉아봤다. 남편의 시선. 이게 남편이 본 풍경. TV. 창문. 시계. 50년 동안 남편이 본 것들. 눈을 감았다. 상상했다. 남편이 옆에 앉아 있는 걸. 당신. 혼잣말. 지금이라도 물어볼게. 당신은 나를 사랑했어? 침묵. 상상 속 남편이 대답했다. 모르겠어. 사랑이 뭔지 몰라서. 나도 몰라.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 못했어. 그냥 살았어. 그래. 그냥 살았지. 미안해. 나도 미안해. 눈을 떴다.
남편은 없었다. 당연했다. 하지만 조금 가벼워졌다. 부엌으로 갔다. 처음으로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반찬, 밥을 꺼냈다.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따뜻해졌다.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목이 넘어갔다. 또 한 입, 울면서 먹었다. 밥을 다 먹었다. 설거지를 했다. 물이 흘렀다. 거울을 봤다. 67살 여자. 주름. 희끗한 머리. 하지만 이제 낯설지 않았다. 이게 나다. 박영자. 50년 아내였고, 이제는 혼자인 사람.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휴대폰을 집었다. 서윤아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감사하다고.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줘서. 하지만 망설여졌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편지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책상으로 갔다. 편지지를 꺼냈다. 펜을 잡았다. 쓰려고 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아직은 아니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창밖을 봤다. 밤이 왔다. 별이 떠올랐다. 하나, 둘. 남편도 저기 있을까? 손을 흔들었다. 창문 너머로. 당신. 작은 목소리. 다음 생에는. 별이 반짝였다. 사랑하자. 진짜로.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가을인데도. 10월 26일 아침. 휴대폰을 집었다. 서윤아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지만 망설여졌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사과를? 아니면 고맙다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우편함에서 소리가 났다. 뭔가 들어왔다. 현관으로 나갔다. 우편함을 열었다. 하얀 봉투. 하나. 발신인을 봤다. 서윤아. 심장이 뛰었다. 거실로 들어왔다. 소파에 앉았다. 봉투를 열었다. 손이 떨렸다. 편지지를 꺼냈다. 펼쳤다. 사모님께 먼저 죄송합니다. 장례식에서 혼란을 드려서 진작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이 편지로 모든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계속 읽었다. 저는 사장님의 첩이 아닙니다. 제 남편 김태준. 5년 전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 수술비가 2억 필요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전액.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사모님께는. 사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이 걱정하실 겁니다. 조용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떨어졌다. 편지지에 5년 동안 사장님은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재활 치료비, 한 달에 300만 원, 60개월, 총 1억 8천만 원. 저희 가족의 생명, 사장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올해 여름, 남편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5년 만에. 기적이 아닙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장례식에 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저도 유족입니다. 그 말의 뜻은 저도 사장님을 그리워합니다. 저도 사장님 때문에 슬픕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사모님,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알던 사장님은 늘 조용하셨지만 따뜻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말단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제 남편 이름도. 사모님을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한 번은 물어보셨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 아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장미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50년을 살았는데 그때 사장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편지가 흔들렸다. 손이 떨려서 사모님, 사장님은 사모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사모님 이야기를 하실 때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리운 듯한, 아쉬운 듯한 사랑이었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이 편지가 사모님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마지막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서윤아 올림. 편지를 내려놓았다. 울었다. 소리내어. 당신. 목이 메었다.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몰랐어. 남편 사진을 봤다. 결혼식 사진. 젊은 남편. 어색한 미소. 이제야 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남편은 나를 사랑했다. 말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나도 남편을 사랑했을지 모른다. 깨닫지 못했지만, 편지지를 꺼냈다. 펜을 잡았다. 답장을 썼다. 유나 씨께. 편지 고맙습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주셔서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남편을 몰랐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맙습니다. 남편 살려주셔서, 아니, 남편에게 의미를 주셔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게 남편이 원하던 거였습니다. 유나 씨 가족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 뵙고 싶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박영자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주소를 썼다.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다. 밖은 따뜻했다. 가을인데도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었다. 파랗게 맑았다. 남편도 저기 있을까? 손을 흔들었다. 당신. 바람이 불었다. 이제 알았어. 사랑했어. 늦었지만 바람이 따뜻했다. 대답처럼. 다음 날 미경이에게 전화했다. 엄마. 미경아.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내가 물었잖아. 엄마가 아빠 사랑했냐고. 침묵. 나는 몰랐어. 사랑이 뭔지. 엄마. 하지만 이제 알았어. 눈물이 났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몰랐지만. 엄마. 내가 갈게. 아니. 괜찮아. 엄마 혼자 두면 안 돼. 미경아. 엄마 이제 괜찮아. 정말이었다. 내일 같이 아빠 묘소 가자. 국화 가지고. 응. 엄마.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미경이와 함께 묘소에 갔다. 가을. 단풍이 붉었다. 묘비 앞에 섰다. 박진수. 1957-2024. 국화를 놓았다. 하얀 국화. 무릎을 꿇었다. 당신. 바람이 불었다. 미안해. 미경이가 내 어깨를 잡았다. 50년 동안 목이 메었다. 제대로 보지 못했어.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하늘을 봤다. 파랗게 맑았다. 고마워. 누군가를 도와줘서. 좋은 사람이어서. 사랑했어. 늦었지만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다. 미경이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함께. 3개월이 지났다.
서윤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저 서윤아입니다. 윤아 씨, 편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사모님, 괜찮으시다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그래요. 저도 뵙고 싶었어요. 카페에서 만났다. 서윤아, 남편 김태준, 아들 민준, 7살 아이, 밝은 얼굴.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준이가 인사했다. 그래. 안녕. 서윤아가 웃었다. 사모님, 남편입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민준이가 말했다. 할머니, 천사 할아버지 있죠? 천사 할아버지. 네. 우리 아빠 살려준. 민준이가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계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눈물이 났다. 그래. 계시지. 할아버지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뭐라고? 저희 아빠 이제 안 아파요. 고마워요. 안아주고 싶었다. 작은 아이를. 할아버지가 들으셨을 거야. 민준이가 웃었다. 우리도 웃었다. 함께. 6개월이 지났다. 복지관에 가기 시작했다. 자원봉사. 식사 준비, 청소, 말벗,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 남편처럼 베란다에 꽃을 키웠다. 제라늄, 베고니아, 페튜니아. 매일 물을 줬다. 조금씩 꽃이 피었다. 빨갛게, 분홍빛으로. 남편이 물었던 질문.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 아세요? 이제 안다. 장미가 아니었다. 나는 장미를 좋아하지 않았다. 제라늄. 작고 소박한. 그게 내가 좋아하는 꽃이었다. 남편도 몰랐다. 나도 몰랐다. 50년 동안. 하지만 이제 안다. 1년이 지났다. 10월 15일. 남편 일주기. 혼자 묘소에 갔다. 국화를 놓았다. 무릎을 꿇었다. 당신. 바람이 불었다. 1년이 지났네. 하늘을 봤다. 나 잘 살고 있어. 정말이었다. 외롭지 않아. 꽃을 키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미경이와 자주 통화하고, 혼자지만 괜찮아. 바람이 따뜻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남편의 일기.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이제 나도 안다. 고마워. 일어섰다. 묘비를 쓰다듬었다. 다음 생에 만나자. 그때는 사랑하자. 진짜로. 돌아섰다. 산을 내려왔다. 단풍이 붉었다. 하늘이 파랗게 맑았다. 새가 날았다. 나도 날고 싶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왔다. 베란다 꽃들이 반겼다. 빨갛게 피어서 물을 줬다. 조금씩. 햇살이 따뜻했다. 거울을 봤다. 68살. 주름. 희끗한 머리. 박영자. 이제는 안다. 내가 누군지. 50년 아내였던. 이제는 혼자인. 하지만 살아있는 박영자.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창밖을 봤다.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다. 어디까지나. 사랑은 늦어도 괜찮다. 용서는 늦지 않는다. 5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한,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타인을, 삶을. 67살 박영자는 이제야 배웠다. 사랑을.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다음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